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질리학 1주차 1교시 이어서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2교시는 좀 1교시보다는 좀 짧게 끝날 것입니다. 벡터랑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걸 기하학적인 방법과 그 다음에 자폐계를 이야기하는 방법, 두 방법으로 인해서 그 벡터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각각에 대한 합, 그 다음에 크기, 합의 크기죠. 합의 크기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거 덧붙여서 크기만 알고 있는 스칼라에 대한 크기와 기울기에 대해서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벡터랑 계산 방법에서 1번째 기하학적인 방법이죠. 이게 2차원 벡터에서는 유용합니다. 이 기하학적인 방법이. 3차원에서는 공간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벡터 표시를 해서 구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벡터에서 2차원에서만 해석 가능한 걸로 해석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스칼라에 의해서 벡터 곱과 나누기 한번 볼게요. 앞에 A, small a, large a 벡터죠, 그죠? 이 곱은 벡터양으로 표시됩니다. 이 크기는 절대값 a, small a, large a의 절대값이 크기가 되고, 만약에 앞에 스칼라양이 플러스면 이 a 스칼라양 곱하기 벡터양도 동일하게 플러스가 됩니다. 만약에 스칼라양이 마이너스가 되면 스칼라양 곱하기 벡터양은 a 방향에 반대되는 마이너스 방향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표시하면 a 벡터가 이쪽 방향으로 간다 할 때 마이너스 a 벡터는 방향이 반대이면 벡터는 방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a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을 곱해서 이 스칼라 양을 곱해주고 스칼라 양 곱하기 벡터 양을 보면 이 오른쪽으로 가는데, 이것도 앞에 마이너스 스칼라 마이너스가 붙었을 경우에는 방향이 벡터 자체가 전체적으로 아까 스칼라 곱하기 벡터가 마이너스가 됐듯이 그 방향 때 아래로 화살표가 아래로 내려갑니다. 방향이 반대로. 그 다음에 0.5 벡터 A는 앞에 스칼라양이죠. 스칼라양은 그 0.5배면 0.5배만큼 0.A 벡터의 0.5만큼 크기가 줄어드는 거죠. 요 크기를 이렇게 이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그 다음 벡터 합, 일부는 스칼라의 벡터 곱과 나누기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한 겁니다. 그 다음 벡터의 합을 한번 볼게요. 벡터끼리 더하기 하면 그때 합성되는 양은 또 합성되는 것도 벡터 양입니다.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자, A 벡터가 이래 있습니다. A 벡터의 이 꼴입니다. 이쪽이. 그다음 화살표 방향이 있는 것이 머리입니다. B 벡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꼴이고, 화살표가 없는 게 꼴이고, 화살표가 있는 게 머리입니다. 첫 번째 평행 사변형 방법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항상 A 벡터 혹은 B 벡터의 꼬리에서 시작하는 거. 꼬리에서 시작하는데 머리에서 시작하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꼬리에서 시작을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에서는 평행 사변형 법칙에서는 꼬리에서 시작합니다. 꼬리에서 시작하면 A 벡터의 꼬리에 점을 찍고 B 벡터의 꼬리를 이쪽으로 끌어들어옵니다. 끌어들여서 같이 A 벡터 마주치는 점이 1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A 벡터와 평행되는 것을 이렇게 이쪽으로 점선식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B 벡터에 평행되게 또
이렇게 점선으로 이 형태로 그려줍니다. 그때 요 점선이 마주치는 점, 마주치는 점, 점선끼리 마주치는 이 점과 원래 벡터의 꼬리 지점과 연결한 선, 요 선이 합력이 되겠습니다. R 벡터가 되겠습니다. 합력의 벡터로 되겠습니다. 그래 이걸 평행사변행 때는 꼬리에서 시작하는 걸로 하고 삼각형일 때는 머리에서 시작합니다. A, B 벡터가 머리에서 어느 벡터든지 머리에서 시작합니다. B 벡터 머리 화살표가 있는 머리입니다. 머리에서 A 벡터를 가져옵니다. A 벡터를 가져와서 B 벡터에서 A 벡터의 점선으로 적었습니다. 그때 A 벡터의 머리 부분과 B 벡터의 꼬리 지점을 연결한 요 벡터가 합성 벡터가 됩니다. 그러면 A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A 머리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면 B 벡터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B 벡터를 머리에서 똑같이 수평 이동시키는 이렇게 이동시켰을 때 이때 그리고 난 뒤에 A 벡터의 꼬리에서 B 벡터의 머리를 연결한 요 선이 R 벡터에서 R 벡터 합력 벡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행사변을 사용할 때는 꼬리에서 시작하고 삼각형으로 기하학적인 방법을 쓸 경우에는 항상 머리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빼기 차, 벡터 차. 합성 벡터는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입니다. 그냥 항상 이걸 그냥 빼려고 하면 다 스칼라가 되기 때문에 항상 B 벡터를 마이너스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플러스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A 벡터 플러스 가로하고 요거는 마이너스 B 벡터를 쓰입니다. 그러면 이 A 벡터는 여기서 지금 A 벡터 여기 그렸죠. 화살표 방향으로 위로 그려졌죠. B 벡터는 밑으로 그려졌죠. 화살표 방향이. 그러면 A 벡터를 가져옵니다. 가져오고 B 벡터는 마이너스 B 벡터죠. 그죠? 그래서 요거 방향, 원래 B 벡터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해줍니다. 요 그림을 그리죠.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B 벡터의 만약에 평행사변행일 때 꼬리에서 시작했죠. 꼬리를 이용할 때 A 벡터를 평행을 시킵니다. 이렇게 꼬리에서 시작해서 평행이동 점선으로 이렇게 평행이동을 해서 이렇게 가져오고 B 벡터도 마찬가지로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가져오죠. 그죠? 그때 마이너스 B 벡터의 머리 부분과 마이너스 B 벡터의 원래 B 벡터의 꼬리 마이너스 B 벡터의 꼬리에서 평행이동한 마이너스 B 벡터의 머리 부분을 연결한 선이 합력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것이 R은 벡터 차이가 되겠습니다.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합력이죠. 아까 합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 A 벡터 여기는 왼쪽은 A 벡터고 위쪽은 마이너스 B 벡터가 오는 거죠. 그래서 합력을 하면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벡터 분리를 할 때, 만약에 합력이 주어졌을 때 벡터 분리를 할 때 항상 머리에서 시작합니다. 평행사변행 법칙은 항상 머리에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머리에서 각 축에 평행하게 가져옵니다. 각 축에 마주치는 점, 그 다음에 이쪽으로 B축에 마주치는 점을 껐을 때 이 A축에 마주치는 점, 요 원점에서 시작한 요 벡터를 A 벡터, 그 다음에 원점에서 시작한 R의 꼬리에서 B축의 그 평행사변 법칙을 이용하여 그린 요 평행이동한 점이죠. 그죠? 그 점을까지의 요 거리가 B 벡터가 됩니다. R 벡터는 항상 우리는 평행사변행 법칙을 사용할 경우는 항상 머리에서 벡터의 머리에서 시작한다. 나는 삼각형 법칙을 사용하고 싶어 하면 머리에서 시작하는 아니라 항상 벡터의 꼬리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 그 법칙입니다. 법칙이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벡터의 합과 차 계산하는 게 이게 평행사변행 삼각형
법칙에 한번 볼게요. 이건 앞에 설명한 걸 그대로 이렇게 제가 언급을 해 놓은 겁니다. 평행 4변형 법칙 한번 보세요. 벡터들의 꼬리에 벡터들을 함께 놓고 그 후 평행 4변형 법칙을 이용하여 벡터 합을 보이는 것에 의한 그림을 그린다. 그죠? 처음에 시작한다는 말이죠. 그 다음 두 성분의 힘은 평행 4변형 법칙에 따라서 즉 결국 각 벡터에 마주치는 그러니까 대칭이죠, 그죠? 대칭으로 이동하는 거죠. 대칭으로 평행 이동하는 거죠. 앞에서 설명했듯이 대칭 이동에서 벡터를 그리면 그 결과 평행 4변형의 대각선을 형성하는 합성력을 산출할 수 있죠, 그죠? 이동한 것의 그 끝점과 우리가 벡터의 꼬리 부분을 이은 그 선인 그 벡터가 합력 벡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만약 어떠한 힘이 그 힘의 꼬리에서 방향으로 나누어진 두 축에 따른 성분, 아까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합력이 주어졌을 때 두 성분을 나누려면 그땐 그 힘의 머리에서 시작하고, 왜냐면 평행사변형 법칙을 이용하기 때문에 머리에서 시작해서 그 축들 A, B,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A, B의 평행한 선들을 만든다. 그것에 의해 평행사변형이 형성이 되는데 그 평행사변형의 변들은 그 성분들로 나타난다. 즉 A 벡터와 B 벡터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삼각형 법칙. 삼각형 법칙은 항상 뭐라든 꼬리가 아니고 항상 머리에 있죠, 그죠? 각 삼각형 머리, 꼬리 합을 예시하기 위해 평행사변형을 반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자, 아까 삼각형은 평행사변의 반이죠. 그걸 언급해 놓은 겁니다. 합력의 크기는 코사인 법칙, 요 뒤에서 나옵니다. 합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때는 두 벡터를 알고 그 합력을 구할 때는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고, 합력의 방향을 구할 때 한 각을 알고 두 벡터를 아는데 이때 한 벡터의 합력의 방향을 알고자 할 때는 사인 법칙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두 힘 성분의 크기는 사인 법칙에 의해 결정된다. 이 뒤에서 요 말씀드립니다. 요 붙죠? 아까 합력이죠, 그죠? 합력은 머리에서 시작한다. 평행사변형에서 각 축에 A, B로 나눕니다. 이렇게 각 축과 마주친 점.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평행으로 그대로 수평으로 껐죠, 그죠? 이 수평으로 끌 때, 요 축과 수평으로 껐을 때, 요 마주치는 점이, 요때 오는 요 축에 수평으로 끈 요점이 A 벡터고, B축에 있는 그 부분의 벡터가 B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건 뭐냐면 resultant force는 뭐냐면 합력을 이야기합니다. 합력이 주어졌을 때 AB 벡터로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 합력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주어졌을 때 내가 합력을 구하고자 한다 하면 삼각형으로 바꿉니다. 어떤 삼각형? 이 오른쪽 요 반, 평행사변형 요 반을 그대로 이동합니다. 요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럴 때 자, 합력을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A 벡터가 주어졌죠. B 벡터가 주어졌죠. 그죠? 이거는 왜냐면 꼬리에서 항상 삼각형 법칙이 할 땐 머리에서 시작하는데 합력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머리에서 시작해서 요 A선, 평행사변 요 A에 나란하게 A점 긋죠. 그죠? 점선으로 긋고, 그 다음 B는 그대로 옵니다. 여기서. B를 그대로 왔을 때, 각각의 각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A 벡터, B 벡터를 알고 있고, 합력은 모릅니다. 그죠? 각도는 우리 여기 평행사변형 법칙 이 축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A, B, C인데, 사실은 이 B 각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죠? A와 R 각도만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를 알기 위해서 사인 법칙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요 각각 대칭하는 면 있죠? 합력 R 벡터는 각도 A 벡터, B
B 벡터 사이의 각도 R과의 관계고, B 벡터는 요 R 벡터와 A 벡터 사이의 B 각도와 관계, 상호 관계하고, A 벡터 마주하고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립니다. A 벡터는 R 벡터와 B 벡터 사이의 각도 A하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R은 R끼리, A는 A끼리, B는 B끼리 이용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B 각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B 각도도 알 수 없고 우리는 R 합력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R을 우선 먼저 구합니다. 어느 법칙에서? 코사인 법칙에서. 코사인 B는 우리는 코사인 R을 알 수 없기 때문에 B는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 R 제곱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2AR 코사인 B에 해당됩니다. 요 사이의 B 각도죠. 그죠? 요 B 각도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R을 구하려면 R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R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A를 우리는 모른다. A는 뭐예요? A 벡터는 루트 R 자승 플러스 루트 A 자승 마이너스 2ARB 코사인 A죠. 그죠? 요 A 관계.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합력의 관계, 이 힘 관계를 구할 때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하고 각도 방향 관계를 구할 때는 사인 법칙을 구합니다. 자, R은 R끼리, A는 A끼리, B는 B끼리 구했습니다. 만약 이 각도의 어느 두 개가 주어져야지 한 개만 구해졌으면 우리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 개를 알고 한 개를 모를 경우에 사용하는 식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해석적인 방법, 아까 기하학적인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해석적인 방법은 참 이게 아주 간편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아까 기하학적인 방법은 2차원에서만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방법은 3차원 벡터에 대해서 대단히 유용하다. 우리는 3차원에서 살고 있죠. 그죠? 3차원의 A, B, C, X, Y, Z 1, 2, 3 그 공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힘이 어떤 방향으로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이 해석적인 방법, 기하학적인 방법 아닌 이 해석적인 방법이 즉 좌표계 예언 방법입니다. 좌표계 예언 방법을 이용을 합니다. 이게 해석적인 방법이 아니고 좌표계입니다. 좌표계 해석적인 방법이 아니고 이 방법은 정해진 벡터를 카티전 좌표계 앞에서 말씀드렸죠. 첫째 시간에 카티전 좌표계와 직선 좌표계를 쓴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해석적 방법이 아니고 좌표계 방법입니다. 제가 잘못 기입해 놓은 겁니다. 좌표계를 이용한 좌표계의 성분들로 분리한다. 즉 X축과 Y축은 양과 음의 방향과 크기를 갖기 때문에 A 힘 직사각형 성분의 방향과 크기는 대수 스칼라들의 항으로 표시됩니다. 이 말은 무슨 스칼라라도 표시할 수 있고 벡터라도 표시할 수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릴 때는 스칼라로 표시하게 되면 어떤 분은 방향에 대해서 3차원 방향일 때는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3차원 방향도 구할 수는 있습니다. 3차원 방향도 구할 수는 있는데 이 스칼라와 벡터도 그 좌표계를 이용하면 쉽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스칼라 표시 한번 볼게요. 스칼라 표시 X, Y로 좌표계로 나누었어요. 그러면 A가 이게 스칼라 양이에요. 방향이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하살표가 없는 거예요. A를 그었어요. A를 그었을 때 이때 머리에서 나누죠. 그죠? 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누죠.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이 좌표를 X, Y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AX는 A 코사인
세타. AY는 A 사인 세타가 되죠. 그죠? 그러면 이 합력은 얼마야? A는 루트 A X 자승 플러스 AY 자승이죠. 그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기울기는 얼마냐? 이거분의 이거죠. 그죠? AX 분의 AY죠. 그죠? 그런데 AY over AX가 됩니다. 그래서 세타는 아크 탄젠트 AY 나누기 AX가 됩니다. 이때 AX, AY는 벡터가 아닙니다. 양인 스칼라입니다. 스칼라. 양과 스칼라 표시는 그림 내에 있는 기하학 표현이 아닌 단지 계산용으로만 사용되어질 것이다. 아까 앞에서 단지 벡터가 아니고 이거는 숫자말로만 그냥 표시된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잘못은. 자, 그러면 자,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계속 요거는 각 방향에 대해서 표시한 겁니다. 그죠? x는 세타 x는 x축과 요 r과의 관계 세타 x, y축은 요 y축과 r과 합력 r과의 각도 이루는 게 세타 y, g 각도는 요 g축과 r과 이루는 요 각도 요걸 방향을 세타 g라고 했습니다. R의 방향은 R의 꼬리와 R의 꼬리에 위치한 양 XYG 사이에 측정된 요 세타 X, 세타 Y, 세타 G의 좌표 방향은 0도에서 180도 사이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요런 이렇게 그리면 합력 R이 공간에 있기 때문에 각 축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뭐가 되냐면은 삼면체가 이루어집니다. 삼면체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나중에 더욱더 공부하게 되면 어떤 벡터로서 어떻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가를 해석하는 과정을 더욱더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요렇게 되어 있죠. 그죠? 삼면체 형성. 요 공간입니다. 요점에 지금 이 풀은 점선으로 되어 있죠. 요 각 축입니다. 축에 대해서 R 합력이 요 공간이 지금 뿡 떠 있는 거죠. 그죠? 뿡 떠 있는 거죠. 여기 삼면체 합성면은 R 벡터는 RX 플러스 RY, RG 합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를 한번 해볼게요. 기하학적인 방법과 좌표기를 이용한 두 가지 방법으로 제가 예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스크루 이게 스크루입니다. 스크루. 이게 배 정박시킬 때도 이런 것을 땅에 박아놓고 그 다음에 배에 선을 연결하죠. 그죠? 움직이지 않도록. 이 스크루아입니다. 는 두 힘 F1과 F2를 받아요. F1과 F2를 받고 있어요. F1은 100N, F2는 150N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합력의 크기와 방향을 결정하라 했습니다. 우선 기하학적인 방법 한번 볼게요. 기하학적인 자 F1은 요 축과 15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X축. Y축과 F2는 10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자, F1은 100N, F2는 50N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15도, 10도로, 10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각 축에 대해서.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뭐냐면, 평행사변부터 항상 뭐라고 그래서, 머리가 아니라 꼬리에서 시작을 한다 했죠. 그죠? 그 F1, F2를 각각 평행이동 썼죠. 그죠? 평행이동 F1 위로 그대로 와서 2, F1 빨간 거로 표시되어 있죠. 그 다음 F2도 이쪽 오른쪽으로 평행이동합니다. 여기서 머리에서 평행이동해서 요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을 연결한 선이 3, FR이죠. 합력이죠. 그죠? 합력인데 그러면 우리는 FR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한번 보세요. 자, 이 각도는 10도와 15도. F1은 수평과 15도.
F2는 수직과 10도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각도 안에는 여기 90도이기 때문에 90도 마이너스 10도 플러스 15도 이걸 빼면 25도를 빼면 65도가 나옵니다. 그죠? 그럼 마주보는 변도 요 각도 65도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평행 사변형은 각도는 180도입니다. 180도에서 180도 아니고 360도죠. 평행 사변형은 삼각형이 180도죠. 자, 360도에서 2 곱하기 65도를 빼서 나누기 하면 115도가 납니다. 각각 115도가 형성이 됩니다. 115도가 나옵니다. 자, F1 검은 것과 빨간 것과 F2의 사이 각도가 115도. 그 다음에 F2의 검은 것과 F1의 붉은 것과의 각도가 115도입니다. 그러면, 자, 코사인 법칙, 우리 합력을 구했을 때 코사인 법칙을 구했죠. 그죠? 코사인 법칙 FR은 요 각각에 마주보고 있는 면 F1 자승 플러스 루트 F1 자승 플러스 F2 자승 마이너스 2 F1 F2 코사인 요 사이 각이죠. 그죠? 115도로 계산을 하면 얼마 나오냐? 루트 100 자승 플러스 150 자승 마이너스 2 곱하기 100 곱하기 150 코사인 115도로 이걸 계산하면 212.6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방향성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방향성을 알기 위해서 사인 법칙 구했댔죠. 그죠? 요걸 방향성을 알기 위해서 삼각형을 떼어냈습니다. 삼각형 요렇게 떼서. 방향성 교수님 이 각도가 이게 115도이기 때문에 115도 65도 요 나누기 2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쪽에 다르죠. 15도 10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똑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각의 방향을 이루다. 어떤 방향? 요 수평축과 15도 플러스 세타가 이 FR 합력의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인 법칙을 이용하죠. 사인 법칙. 사인 법칙을 이용하죠. 그래서 요 삼각형 떼내면 F1, F2 붉은 거, F1은 100톤, 100뉴턴, F2는 150뉴턴, 합력은 얼마였습니까? 아까 212.6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도를 아는 것은 요 각도 F1과 F2 사이의 각도를 알 수 있습니다. 요 각도가 세타입니다. 자, 그래서 사인 법칙을 도입을 하면 FR 나누기 사인 115도 알고 있죠? 마주보는 각. 그 다음은 150도는 우리는 요 각도를 우리 모릅니다. 세타 방향을. 그래서 150과 마주보는 게 세타입니다. 150 나누기 사인 세타에서 우리는 사인 세타는 150뉴턴 나누기 212.6톤 이제 FR이죠. FR 곱하기 사인 115도로 하면 세타를 여기서 세타를 구하면 아크 사인으로 나오죠. 그죠? 아크 사인 가로 150뉴턴 곱하기 사인 115도 나누기 212.6톤으로 해서 이걸 풀게 되면 39.8도가 나옵니다. 39.8도 세타죠. 그죠? 이게 방향각이 아닙니다. 이 X축하고 우리는 X축 즉 I라고 했죠. 앞에 좌표기를 이용할 때는 요 축과 요 합력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세타 플러스 15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FR의 방향은 세타 플러스 15도로 해서 39.8 플러스 15도는 50. 좌표기를 이용하면 자 그림이 이건 아까 말은 똑같습니다. 스크루 똑같은 과정인데 좌표를 이용합니다. 어떻게 좌표를 이용하냐? 자, 이걸 X축, Y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단위 벡터는 뭐냐? Y는 J죠. 그죠? X는 I, Y는 J죠. 자, F1X는 뭐죠? 여기서 F1 스칼라로 한번 보고 벡터로 한번 두 가지로 밝혀서 여기서는 지금 스칼라로 표시했습니다. 스칼라로 표시해 항상 좌표를 하던 좌표계를 이용을 할 때 스칼라도 할 수 있고 벡터도 할 수 있죠. 왜냐면
스칼라는 양으로 표시하고 벡터는 방향을 표시하죠. 그죠? 스칼라 표시 한번 볼게요. X 이쪽에 스칼라로 표시해 F1은 코사인 15도죠. 그죠? 그래서 100뉴턴 코사인 15도는 96.59뉴턴이 나옵니다. F2X는 뭐죠? F2X는 F2 사인 시타 10도죠. 그죠? 그래서 150뉴턴 사인 10도로 나와서 26.03뉴턴이 나옵니다. 그래서 fx는 뭡니까? fx는 fx 길이죠. 그죠? 그래서 두 개 다 합하면 112.62 나옵니다. f1은 f1 y 방향 한번 볼게요. y 방향 f1 사인 15도죠. 그죠? 그래서 100 사인 15도는 25.86뉴턴 나오고 f2는 f2 코사인 세타 해서 코사인 10도입니다. 그래서 150뉴턴 코사인 10도는 147.72뉴턴 나옵니다. 이건 FY니까 두 개 합하면 173.58뉴턴이 나옵니다. 그래서 FX와 FY가 다 나왔습니다. 122.62톤, 그 다음 FY는 173.58톤입니다. 합력은 뭡니까? 합력은 이 두 개의 합성이죠. 그죠? 그래서 루트로 씌워주면 212.52뉴턴이 나옵니다. 앞에 거하고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기울기. 우리 기울기가 얼만큼 기울어진다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꼭 방향과 같은데 이건 여기서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기울기로 그냥 표시합니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fx, fy 오블 fx죠. 그죠? 그래서 아크 탄젠트는 173.58 나누기 122.26에서 54.86이 나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거 똑같죠? 54.86이 나왔죠?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면 벡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벡터 표시를 하면, 벡터는 i, j 벡터, 단위 벡터를 도입해야 됩니다. 단위 벡터 x는 i, y는 j. 여기서는 두 가지죠. 그죠? 같은 벡터는 같은 벡터끼리 합을 하든 빼기를 하든 같이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fy는 f1 코사인 세타 i죠. 그죠? f1 그 다음에 사인 세타 j죠. 그죠? 그래서 단위 벡터를 도입한 겁니다. 100 코사인 세타 i 플러스 100 사인 세타 사인 15도 j로 돼서 96.59 i 뉴턴. i를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이거는 단위 벡터가 없으면 벡터로 계산을 안 한 거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계산도 할 수가 없습니다. 플러스 25.86j 뉴턴이 나옵니다. F2는 여기도 ij로 나누겠죠. i는 f2 사인 세타 i, f2 코사인 세타 j로 나오죠. 그래서 150뉴턴 사인 10도 i 플러스 150 코사인 10도 j로 나누면 26.03 in i 뉴턴이죠. 그죠? 플러스 147.72 j 뉴턴. 요 j가 빠졌습니다. 제가 빠뜨렸네. 제가 빠뜨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i는 i끼리 j는 j끼리 합하면 되죠. 그죠? i는 i끼리 f1 플러스 f2i f1 f2 j 이렇게 나누면 96.59 플러스 26.03 i 뉴턴 플러스 25.86 플러스 147.72 j 뉴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합하면 122.62 i 뉴턴 플러스 173.58 j 뉴턴이 나옵니다. 이거 크기는 뭐 어떻겠습니까? 크기는 절대값이었죠. 절대값을 루트로 씌우면 돼. 이게 스칼라 양이죠. 그죠? 그러면 자, 우리는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여기 그래서 FR은 212.52뉴턴이 나왔습니다. 요 그림을 그립니다. 방향성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지금 세타 x와 이루는 i 벡터와 이루는 i 벡터와 뭐죠? 합성력 벡터 i축과 합력과의 이루는 각이 세타 x로 놓고 그 다음에 뭐죠? 합력과 j 즉 y축과의 이루는 각이 세타 y로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한쪽을 방향성을 구할 때는 우린 스칼라 양에서는 아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구했잖아요. 여기서는 방향성이 좌표계로 단위 벡터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자, 방향 한번 볼게요. FR 벡터는 절대값 FR
에다가 단위 벡터 UR을 도입했지, 그죠? UR은 벡터 나누기 절대값 FR이죠, 그죠? 나누면. 그래서 각각 분리를 합니다. i는 i끼리, j끼리, j는 j끼리. 자, 122.6 나누기 FR은 212.52 뉴턴이 나왔죠, 그죠? i 플러스 173.58 나누기 FR 절대값 FR 212.5j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요 앞에 i 분모와 분자 이루는 거, j 분모와 분자 이루는 것에 코사인 세타가 뭐랬죠? 방향이랬죠, 그죠? 그럼 앞에 거는 코사인 세타 x는 122.6 나누기 212.5 해서 세타 x는 아크 코사인 이렇게 나누면 계산을 해보면 54.79가 나옵니다. 코사인 세타 y는 173.58 나누기 212.5에서 세타 y는 아크 코사인 세타에서 35.24가 나옵니다. 24도가 나옵니다. 다르죠, 그죠? 아까 앞에서 대칭한다고 똑같이 쓸 수가 없죠, 그죠? x와 y와의 방향, 즉 각 이루는 각각의 축과 이루는 각들은 다르게 나온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기하학을 이용했을 때 셀타 x 구했죠. 그때 54.79가 나왔죠. 증명이 됐죠. 두 가지를 증명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반복해서 계속 반복을 거듭해서 여러분 것으로 완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반드시 제가 매년 시험에 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걸 반복해서 안 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해 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어려운 것을 했을 때 그 끈기로 얼마든지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하셨고 다음에 이어서 3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